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스페이스X가 등장하기 전까지 로켓 한 번 쏘는 데 드는 비용이 웬만한 나라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그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로켓 가격의 문제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2년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에서 중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사려고 모스크바를 찾아갑니다. 화성에 식물을 심는 온실을 보내겠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그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던 그 긴 여정에서 머스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로켓의 원가를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로켓이 비싼 건 재료 때문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날 비행기에서 스페이스X의 설계도가 탄생했습니다. 우주 비즈니스의 오래된 상식은 이랬습니다. 로켓은 소모품이다. 엄청난 연료와 열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발사되고 나면 바다에 가라앉거나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비행기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항공권이 1인당 수천억 원짜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의 우주왕복선 한 번 발사 비용은 약 1조 5천억 원. 빛의 속도로도 달리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구조를 뒤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펠컨 9, 스페이스X가 만든 이 로켓의 이름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펠컨에서 따왔습니다. 엔진이 9개라는 뜻에서 9가 붙었습니다. 펠컨 9의 핵심은 1단 로켓 회수입니다. 로켓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아래쪽 1단 로켓은 연료를 태워 하늘로 올라가다가 일정 고도에서 분리되어 다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엔진을 켜서 속도를 줄인 뒤 발사대 또는 바다 위 드론십의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이 드론십의 이름은 오브 코스 아이 스틸 러브 유, 물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SF 소설 작가 이안 M. 뱅크스의 소설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수백 톤짜리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파도 위 바지선 위에 사뿐히 내려앉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 역사였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시도는 폭발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21일 펠컨 9 1단 로켓이 처음으로 육상 착륙에 성공합니다. 발사 통제센터에서 엔지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는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스페이스X는 이 기술을 270회 이상 반복했습니다. 같은 로켓을 19번 이상 재사용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펠컨 9 한 번 발사 비용은 현재 약 700억 원, 이전 세대 로켓들과 비교하면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재사용 횟수가 늘수록 비용은 더 떨어집니다. 이 숫자 하나가 우주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이전까지 위성 발사는 거대 국가기관이나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비용이 내려가자 스타트업들이 위성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는 수천 개의 위성이 돌고 있고 그 상당수는 스페이스X의 로켓으로 올라간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스페이스X는 지금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민간 기업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타쉽. 스페이스X가 지금 개발 중인 이 로켓은 펠컨 9과 비교조차 안 되는 규모입니다. 높이 121m, 무게 5,000톤. 지금껏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합니다. 비교하자면 자유의 여신상이 93m입니다. 스타쉽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스타쉽은 1단 로켓뿐 아니라 2단인 우주선 부분까지 전부 회수해서 재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목표 발사 비용은 회당 약 100억 원 이하. 펠컨 9보다 또 한 번 7배 이상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2024년 스타쉽은 4차 시험 비행에서 처음으로 우주선 상단부가 태평양에 정상 착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말 5차 시험에서는 1단 로켓 슈퍼 헤비가 발사탑의 거대한 금속팔에 잡히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로켓이 땅에 닿지도 않고 공중에서 포획된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을 만드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성입니다. 머스크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인류는 다행성 종족, 여러 행성에 사는 생명체이 되어야 한다고. 지구 하나에만 의존하는 문명은 소행성 충돌이든 기후재앙이든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 수 있다고. 스타쉽 한 대에는 최대 100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하루에 3번 발사하면 하루 300명. 1년이면 10만 명, 10년이면 100만 명. 이 계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발사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쉽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가까울 때 기준으로 약 5,500만 킬로미터. 비드로도 3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스타쉽으로 가면 약 6개월에서 9개월. 그 기간 동안 승객들은 우주 방사선, 무중력, 중력이 없는 상태, 극한의 고립과 싸워야 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얇습니다. 표면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그곳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스페이스X는 하루에 로켓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96번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2번 꼴입니다. 비교하자면 미국 전체가 처음으로 연간 100회 발사를 달성한 건 2023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스페이스X였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원래 나사를 없애려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사의 파트너로 성장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내는 임무, 달 착륙선 개발 계약, 심우주, 태양계 저 멀리, 탐사 지원까지 민간과 국가기관이 함께 우주를 개발하는 새로운 시대. 그것이 스페이스X가 열어젖힌 진짜 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약 400km 위 국제우주정거장에는 스페이스X가 보낸 우주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높은 궤도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6,000개 이상이 빠르게 회전하며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뿌리고 있습니다. 로켓이 비싸면 우주는 국가의 것이 됩니다. 로켓이 저렴해지면 우주는 인류의 것이 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의 자녀가 화성에서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구도 화성도 아닌 우주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지구라는 울타리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날, 그 출발점에는 한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한 한 엔지니어의 계산기 메모가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인류가 화성에 실제로 살게 되면 맞닥뜨릴 문제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